미국 증시 상황을 통해 한 주간 증시를 전망해보는 12월 둘째 주 주간 증시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 하락하며 주요 지지선인 34,000선이 붕괴됐고 나스닥은 0.7% 내린 11,000선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73% 내림세를 나타내며 4,00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럼 더 자세한 미국 증시 상황 최영희 더그로 증권 에디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미국 증시 좀 어떤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지난주도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요. 나스닥부터 해서 S&P 다들 좀 마이너스로 끝났는데요. 이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역시 FOMC인데요. 13일에서 14일 현지 시간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5일 새벽 4시경에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나타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대표적인 의견은 빅스텝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따라서 거기에 반응하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인 투자 심리도 여전히 나빠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FOMC 회의 마지막 날이 14일 날 파월 의장의 연설과 함께 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등을 담은 전망치가 나오는데요.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지,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의 멘트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인데, 네. 일단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살리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금리 시장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도 역시 연준의 기준금리에 따른 좀 증시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네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64% 내리면서 2,373.86에 그리고 코스닥은 0.26% 하락하면서 717.6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면요. 출판과 그리고 방송, 엔터테인먼트, 에너지 장비주가 강세를 이루고 있고요.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12일 월요일 현지 시간 지금 오전 11시 5분 시황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좀 발표되는 경제 지표와 일정도 살펴주시죠. 네, 국내에서는 일단 수요일 날 고용 도약이 발표가 됩니다. 문제는 최근에 취업률 증가세가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어두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목요일에는 기획재정부가 10월 기준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합니다. 국세 수입과 지출, 재정 수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9월에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91.8천억 원, 국가 채무가 1천조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주요 지표보다는 사실은 그래도 국내 지표보다는 역시 미국의 지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는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증시 전망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약세를 보이면 2,400선 아래로 무너졌죠. 힘겨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당분간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 더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수급입니다. 지난달과 지난달 사실은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를 보여줬는데 네. 최근에 외국인들의 동향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지난주에만 외국인들이 코스피시장에서 1조 4천억 원 이상을 팔아치웠거든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큰 금액인데 이러한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코로나 위기로 가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그것들이 국내 투자 심리에 어떻게 영향을 좀 끼칠지 그런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일연료 높은 이런 게 나오면서 콘텐츠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오늘 또 시장은 좀 약세지만은 기본적으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네. 강세를 보여주고 상대적인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 상황이 좋아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지난주에 현장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특히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들, 그러니까 법인들이죠. 일반 법인들이 연말을 맞으면서
자금들을 굉장히 빨리 회수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선 지점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업직들이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펀드 시장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들한테도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들 환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시장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일단 현금들을 기업들이 가져가자. 내부로 가져가는 전략들이 편하고 펀드나 이런 투자 쪽에 했던 것들 자금들을 다들 지금 회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수급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 알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좀 오늘 또 매수를 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꼬여있고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증시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들도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달리 보면은,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네. 강하다 그래서 따라갔다가 고점에 물려서 단기적으로 물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조심하는 투자 방향들이 당분간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특히 이제 15일 날 새벽 4시에 FOMC, 특히 파월 의장의 멘트를 좀 집중해서 보는데 그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급등한다고 무작정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네네. 접근을 해라.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역시나 그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좀 이 금리 인상이 증시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을 보유하는 흐름으로 지금 네. 기업들이 넘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희 더그루 증권 에디터와 함께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이슈 그리고 또 이번 주 증시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럼 주간 증시 브리핑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